네, 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과학 중단원 1 물질과 규칙성의 중단원 평가 개념 확인하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에 보시면 초기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항상 이제 우주의 탄생은 우리가 현재 과학자들은 대부분 빅뱅 이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빅뱅이 가장 먼저 일단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 원자핵, 원자,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현재 모든 물질이 기본 단위가 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원자도 분열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원자를 기본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반대로 들어가면 되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 원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의 중심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이 중심부가 원자핵이죠. 그리고 이제 원자핵을 보시면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밖에 없지만은 헬륨부터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원자핵을 자세히 보시면 안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와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온도가 우주의 온도가 빅뱅 이후에 온도가 차츰차츰 내려가면서 이제 물질들이 결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가장 먼저 생성되어야 할 입자가 반대로 이제 지금 원자를 구성해야 되니까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먼저 생성이 되어야지 결합을 해서 원자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을 해서 원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들어가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다음 순서로 생성이 되어야 되고, 다음이 원자핵, 최종적으로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방정관과 태양을 관찰하여 얻은 선 스펙트럼을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 자, 일단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방정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수소가 내뿜는 스펙트럼, 빛, 수소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 그 띠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소의 에너지 준위 차에 해당하는 파장만 색깔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파장대는 전부 다 어둡고 수소가 내뿜을 수 있는 빛의 파장대만 밝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수소 기체가 있는 방정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펙트럼의 종류에서 방출 스펙트럼을 말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 있는 여러 원자들과 핵 융합에 의해서 태양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파장대의 빛이 모두 다 방출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양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모든 파장대의 빛이 다 나오는데 우리 지구에 올 때는 어때요? 태양의 대기와 지구의 대기에 어떤 입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태양의 대기와 지구의 대기에 존재하는 입자들이 빛의 이제 그 흡수할 수 있는 빛의 파장대의 빛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양을 관찰해서 얻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면 모든 색깔이 밝게 다 있는데 어떤 특정한 파장대의 빛이 빠지는 흡수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밑에서 방출 스펙트럼이 뭡니까? 가죠.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은 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에 보시면 가가 태양을 관찰하여 얻은 선 스펙트럼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나에는 흡수선이 나옵니다. 맞죠? 다 밝은데 중간중간에 검게 빛이 이렇게 흡수된 관찰이 안 되는 그런 흡수선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선의 위치와 선폭, 선의 이제 굵기를 말합니다. 선폭을 분석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와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가 있다. 맞죠? 위치를 가지고 어떤 원소가 가질 수 있는 빛의 파장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원소로 되어 있을 것이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폭을 비교하면은 이 선 파장대에 해당하는 원소가 얼마나 많이 있구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질량비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 같은 경우에 수소를 포함하고 있다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가가 수소가 있는 방정관이죠. 그러면 이제 요 밝은 빛이 수소가 내뿜을 수 있는 빛의 파장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에서 한번 보시면은 나에서 가에서 방출된 빛의 파장대가 전부 다 어때요? 똑같은 위치에 포함이 되어 있죠. 같은 파장대라고 봤을 때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태양은 대기에도 그렇고 중심부에도 그렇고 수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어, 모든 핵융합 반응을 마친 별의 중심부인데 이 별의 질량은 태양의 10배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태양 정도의 별과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을 이제 두 구분을 했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별 같은 경우는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에 속합니다. 그럼 이제 가에서 중심부에서 최종적으로 매우 무거운 별이 최종적으로 핵융합을 끝냈을 때 어떤 원소까지 생성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규소 핵융합, 뭐 탄소 핵융합 거쳐서 가장 중심부에는 철이 존재하게 됩니다. 철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핵 분열이 이제 가장 이제 안 되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원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가 생성된 과정을 설명하면 이제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은 이제 헬륨 핵융합이 이제 일찍 끝나게 되죠. 핵융합을 하려면 일단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외부에서 충분한 이제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은 중력 수축도 훨씬 강하고 당연히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압력과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빨리 공급되니까 헬륨 핵융합이 금방 끝나고요. 다음으로 이제 탄소 핵융합, 산소, 규소까지 핵융합을 하죠. 그래서 이 핵융합을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자, 별의 진화에서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진 종류인데요. 1번에 보시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될 수 있는 원소.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중심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원소가 어디까지 생성이 되었죠? 그렇죠. 산소까지 생성이 되죠. 그러면은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는 가, 예, 산소, 그리고 탄소, 그리고 헬륨이 생성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에서는 이제 방금 3번에서처럼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가나다라 마바에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전부 다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나다라 마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이제 마지막에 수명을 다해서 이제 폭발될 때, 그때 초신성 폭발이라고 했죠.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철보다 훨씬 무거운 우라늄이 됩니다. 우라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바가 됩니다. 다음, 자, 5번을 봅시다. 자, 5번을 보시면, 자, 이런 것도 이제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각을 할 때 그냥 이제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양계의 모습이 어디에요? 어디에 제일 가깝나요? 현재 태양계. 우리가 보통 태양계라 하면 태양이 중심부에서 있고 그리고 이제 행성 8개, 수금지와 목도천해가 이렇게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제일 가까운 모양이 당연히 이제 현재와 제일 가까운 모양이 라입니다. 라. 그러면 이제 가나다라 중에서 라가 이제 제일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양으로 봤을 때도 그 다음 이제 좀 가까운 게 가죠. 3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하고 다 중에서 어떤 게 순서대로 봤을 때 맞습니까? 다가 그 가의 바로 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현재의 이제 모습에서 아까 전에 1번에서도 현재 우리가 기본 입자가 일반적으로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입자가 원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자에서 반대로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과 전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들어가는데 5번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모습에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서는 이렇게 되었고 각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은 일단 첫 번째로 나에서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지금 중력 때문에 이제 보통 이런 먼지 같은 입자들을 성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1번 나 같은 경우에는 성운이 수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다는 뭐예요? 중심부에 이제 밝게 빛나는 어떤 천체가 생겼죠. 원시 태양이라고 합니다.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반 모양이 형성이 되었죠. 이렇게 돌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원반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반 형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라가 이제 어떤 요렇게 행성들이 생겨났죠. 행성이 있으니까 원시 행성이 형성되었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현대 주기율표입니다. 현대 주기율표에서 원소가 상대적 질량에 따라서 나열하였다. 물론 이제 원소가 이제 원자 번호대로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가벼운 원소에서 무거운 원소로 상대적인 질량에 따라서 있지만은 지금 현대의 주기율표는 질량 순서로만 나열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제 새로 족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원자의 어떤 성질, 원자의 성질이 비슷한 원자들을 새로 축에 오도록 나열을 했죠. 그래서 상대적 질량에 따라서만 순서대로 나열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의 초기죠.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니음의 세로는 족이라고 하고 아시다시피 1족부터 18족까지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18족까지 있습니다. 맞죠? 같은 주기의 원소 같은 주기 자 주기라고 하면 같은 요 가로줄입니다. 그래서 가로줄에 있으면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니죠. 화학적 성질이 아니라 원자 궤도 껍질 수가 같죠. 같은 주기에서는. 근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같은 족의 원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같은 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게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것과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된다 했죠. 그래서 어떤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하고 이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모두 같습니다. 1족 같으면 원자과 전자수가 1이죠. 2족이면 2고 이제 18족은 우리가 비활성화 기체라고 해서 원자과 전자가 없죠. 반응성이 매우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쪽 같으면 할로젠 원소인데 이제 원자과 전자가 이제 궤도 껍질에서 하나가 부족하죠. 자, 다음으로 7번입니다. 7번에 보시면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인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고 리튬 조각을 넣었더니 붉은색으로 변화했다. 자, 염기성을 띠고 있는 이제 성질이 되고 나트륨과 칼륨으로 실험해도 비슷했다. 예, 우리가 알칼리 금속 같은 일족이죠. 예, 그래서 같은 일족에서 수소를 제외한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리튬, 나트륨, 칼륨이 공통적인 성질. 자,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물과 반응해서 화학 그 기호가 변했죠. 예, 물과 반응해서 수용액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이제 뭐 나트륨과 칼륨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고 예, 하죠.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8번 봅시다. 8번에 보시면 자 A와 C의 원자과 전자수를 써라. 자 A는 몇 개입니까? 가장 바깥쪽 궤도 껍질이 그냥 1번이죠. 예, 수소네요. 예, 1개. A는 원자과 전자 1개. B는 자 가장 바깥쪽 껍질이 두 번째 궤도 이거죠. 예, 그래서 얘도 1개. C는 자 두 번째 껍질이 원자 그 가장 바깥쪽 껍질인데 1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B는 어때요? 원자과 전자가 1개니까 1쪽이겠죠. 이 주기율표에서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예, 가장 왼쪽에 있고 6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껍질에서 전자가 2개 부족하죠. 예, 전자가 이제 2개 부족하니까 아마도 이제 16쪽 오른쪽에서 요 세 번째 요쯤에서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할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나눴을 때 왼쪽 아래 부분이 이제 금속을 주로 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윗부분이 비금속이죠. 그러면 이제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 금속은 뭡니까? 이제 AB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는 우리가 알죠? 첫 번째 원소는 예, 수소입니다. 수소. 예, A는 이제 수소죠. 그 수소는 이제 금속이 아니고 비금속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금속은 B고요. 비금속은 A하고 C입니다. 예. 자, 화합물 그 A2C, 예, A2C라고 하면은 이제 C도 사실 지금 8번, 예, 뭡니까? 탄소죠, 탄소. 아, 산소죠, 산소. 예, 산소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A2C라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물입니다, 물. 예, H2O가 되는데 H2O고 이제 B2C는 뭡니까? B가 3번이니까 리튬이죠. 그래서 예, 산화 리튬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화학 결합의 종류를 쓰라고 했는데 자, H2O는 자, 지금 보다시피 금속,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은 우리가 결합을 할 때 공유 결합을 한다고 배웠고 그리고 이제 금속과 어때요?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양이온이고 하나가 음이온으로 되면서 정기적인 결합을 하는 이온 결합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예, 염화 마그네슘 MgCl2에서 이온 사이의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결합된 거죠. 예, 중간에 있는 얘가 마그네슘이고요. 예, 양쪽에 있는 게 Cl 염소 예, 원소입니다. 자, 마그네슘 원자와 염소 원자가 염화 마그네슘을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결합된 걸 보면 마그네슘이 어때요?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2라는 것은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전자 두 개가 어디로 갔겠어요? 예, CL이 둘 다 지금 보면 이온화되었을 때 마이너스 1씩 띄고 있죠. 1은 생략되었고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씩 전자를 준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원자가 왜 이러지? 마그네슘 원자가 예, 전자를 각각 예, Cl 원소, 염소 원자에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은 마그네슘은 전자 마이너스를 두 개 잃었기 때문에
Mg2 플러스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요. Cl은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플러스를 띄고 마이너스를 띄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제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이온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Mg하고 Cl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모습이 되죠.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O2 산소 기체입니다. 그리고 H2O 물이죠. 그리고 화학식은 따로 없고 고체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인데 가와 다의 화학 결합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산소는 둘 다 비금속이고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도 비금속이죠. 그럼 이제 가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공유 결합을 합니다. 전자 공유쌍을 만들어서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트륨 금속이죠. 나트륨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염소가 음이온이 되어서 비금속인 염소가 음이온이 되죠.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합니다. 자, 다의 화학식을 써보고, 자, 다의 화학식은 이제 쓰면 NaCl이 되죠. NaCl인데 고체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이온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합을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합이 고체는 단단하게 격자 모양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 이온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온화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전도성이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플러스를 띄거나 마이너스를 띄는 전하가 이동을 할 때 이제 전기가 흐른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있으면은 얘들이 이제 못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액체나 물에 녹였을 때는 어때요? 이온화가 되면서 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얘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뭐 한쪽에 이제 마이너스를 주거나 한쪽에 플러스를 걸었다. 그럼 이제 얘들이 반대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기가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와 수용액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그 중단원 평가 개념 확인 문제를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학생들도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